여러분, 마침내 그 코스피 6,000포인트라는 정말 전임니답의 고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2026년 2월 24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상당한 벅차오름, 그리고 동시에 약간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장세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좀 무게감 있는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죠? 네, 바로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의 서막, AI 하드웨어 패권과 트럼프발 관세 노이즈 사이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그 최신 애널리스트 비유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현상에 막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랠리의 기저에는 AI 하드웨어 슈퍼 사이클이라는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시장의 발목을 언제든 잡을 수 있는 그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포지션 구축을 두고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리포트의 핵심 로직을 아주 철저하게 분해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완벽하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의를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주 확실하게 아껴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매크로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현재 수치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리포트가 발간된 오늘, 그러니까 17시 18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가 5969.64, 그리고 코스닥은 1165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뭐 흠잡을 데 없는 강세장인데 제가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사실 환율이었어요. 환율,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43.5원이거든요. 지수는 지금 역사적 고점을 뚫네만에 하고 있는데 환율도 여전히 상당한 상단에 머물러 있다는 이 디커플링 현상.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지수와 환율의 묘한 동거라고 볼 수 있죠. 이 1443.5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시장의 성격을 아주 투명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어떤 측면에서요? 생각해보시면 한국 증시를 견인하는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수출 대형주잖아요.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섹터에 포진해 있죠. 이 기업들에게 고환율은 탑라인 성장 없이도 원화 환산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강력한 실적 부스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6천선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근거를 이 환율이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결코 편안한 수치가 아니에요. 환율이 이 레벨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는 건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즉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만 매크로 환경 자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다, 이런 거네요. 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출주 실적에 가려진 이 매크로의 잠재적 리스크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불안감은 파생시장 데이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파생시장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죠. 네, 리포트의 선물시장 동향을 보니까 상황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국내 선물 11월물이 887.2로 무려 2.28%나 급등을 했고요. 미결제 약정이 5,976계약이나 증가했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죠.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확실히 시장의 상방 모멘텀에 베팅하는 추세 추정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주체입니다. 외국인의 스탠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1.6만 계약,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약 1,876억 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현물 시장이 이렇게 불을 뿜고 있는데 파생에서는 대규모 매도 포지션이 쌓인다. 이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할 시그널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외국인의 이 1.6만 계약 순매도를 단순하게 방향성 베팅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지수가 6천이라는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저항선에 도달하면서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이익 실현을 넘어선 하방 해지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하방 해지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 세력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막 위로 밀어 올리는 동안 외국인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방어벽을 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델타를 덜어내고 있는 거죠.
현물 시장의 유동성 랠리에 취해서 파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적인 하방 압력을 무시한다면 진짜 작은 악재 하나에도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청취자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와, 파티의 절정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비상구 위치를 딱 확인해두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이 6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냈고 동시에 어떤 뇌관이 숨어 있는지 저희가 섹터별로 좀 쪼개서 봐야겠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이 지금 구간에선 핵심이죠. 리포트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화두를 던진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소프트웨어 종말론, 소프트웨어 아포칼리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종말론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죠. 종말론이라는 게 좀 섬뜩하긴 한데 로직을 읽어보면 꽤 명확해 보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고도화가 기존 사스 기업들의 해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전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능별로 수십 개의 소프트웨어를 창에 띄워놓고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 에이전트 하나가 그 모든 툴체인을 싹 다 통합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패러다임의 완벽한 전환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기업들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멀티플을 부여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AI 에이전트라는 단일 인터페이스 아래로 완전히 종속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무겁고 거대한 AI 모델을 레이턴시 없이, 그러니까 지연 없이 수많은 파라미터를 처리하며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 하드웨어가 필요하겠네요. 네, 필수적이죠. 데이터 센터 내의 AI 가속기부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엣지 디바이스까지 결국 모든 병목 현상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부와 자본이 하드웨어 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벤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성능 MLCC, 그리고 서버용 기판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 하드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에요. 리포트를 보면 데이터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우상향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데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빅테크 피어그룹 대비 여전히 현저히 낮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리레이팅, 즉 재평가 공간이 크게 열려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청취자 여러분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가장 솔깃하거든요. 이익 체력은 폭증하는데 밸류에이션은 아직 싸다. 완벽한 매수 조건처럼 들리죠. 네, 완벽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갭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휘두릅니다. 리포트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첫 번째 리스크가 바로 이 상승 속도에 따른 가격 부담 자체입니다. 가격 부담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다? 네.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멀티플 확장을 통해서 훨씬 먼저 달려나가게 되면 그 자체로 언제든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두 번째 리스크가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AI 산업의 성장 기울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지금 시장은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의 끝단을 현재 주가로 쭉 끌어와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아, 미래 이익을 다 땡겨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AI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익화 시점이 지연되거나 글로벌 빅테크들의 케이펙스 투자가 한숨 고르는 징후가 데이터로 포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반영되었던 기대감이 바로 실망감으로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곧바로 밸류에이션 축소로 이어지면서 3분기 중에 아주 강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드웨어 맹신보다는 이 성장 기울기의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트래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의 속도가 아주 조금만 느려져도 지금의 이 높은 기대치 하에서는 상당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명심해야겠네요. 네, 그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게 트레이더의 역량이죠. 이렇게 매크로와 주도 섹터의 변동성이 팽팽할 때 영리한 자금들은 불확실성을 피해서 모멘텀이 확정된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리포트의 바이오 섹터 분석이 정확히 그 지점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바이오 섹터는 지금 확실한 시간표를 들고 있죠. 네, 5월까지 아주 촘촘하게 짜인 글로벌 학회 타임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4월 AACL 미국암 연구학회부터 시작해서 5월에는 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EASL 유럽 간학회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어요. 바이오텍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증명하고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즉 LOA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대들이 연이어 열리는 셈이죠. 이 일정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네,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결국 모멘텀의 가시성입니다. 특히 4월과 5월은 글로벌 종양학 및 간질환 관련 최대 학회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바이오의 계절이거든요. 리포트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흐름이죠? 첫째는 LOA 성과가 강하게 기대되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면서 학회 모멘텀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리가캠바이오, ADC 분야에서 계속 주목받는 이름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메쉬 등 간질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한미약품이나 D&D 파마텍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아, 간질환 쪽이군요. 네. 게다가 최근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있죠.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이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면서 섹터 전체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학회 일정에 비만 치료제라는 메가 트렌드가 든든하게 얹혀있는 형국입니다. 비만 치료제 붐이 바이오 전체의 투심을 쫙 견인해주고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 개별 기업들이 학회를 통해 알파 수익을 창출하는 그림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바이오는 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엄청난 섹터죠. 임상 데이터라는 게 우리 같은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 영역에 속해 있잖아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로 타임라인 역시 회사 측의 기대와 다르게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같은 지배구조 노이즈까지 더해지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학회라는 이 이벤트만 보고 진입하기엔 리스크 관리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포트 역시 그 지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회 모멘텀은 철저히 양날의 검입니다.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급락하잖아요. 네, 데이터가 시장에 그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경쟁 약물 대비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료 소멸이라는 인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늘 그랬죠. 특히 미 공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섹터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임상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비중을 크게 싣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경영진의 지분 분쟁 등 펀더멘털 외적인 거버넌스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디스카운트 요인이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따라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구사하시더라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다각화되어 있어서 실패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거나 이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해서 실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바스켓을 구성하는 아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일 이벤트의 결과에 몰빵 비팅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산업의 큰 줄기 AI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거대한 테마죠. AI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또 다른 거대한 투자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앞서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면서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연산을 수행하는 GPU 클러스터들은 그야말로 전력을 집어삼키는 하마들 아닙니까? 전력 폭식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폭식 문제가 한계 임계점에 달하면서 리포트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병목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산업 자체에 존폐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한 거죠.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요?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이나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로는 24시간 풀가동되면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MR이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 안정적인 기저 발전이 가능하면서도 부지 선정의 유연성이 높고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자립을 위한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 투자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리포트가 여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하는 타임라인이 있는데 바로 2027년입니다. SMR 관련 글로벌 메이저 프로젝트들의 실제 착공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2027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주식시장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죠. 주가는 항상 현실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첫 삽을 푸기 전인 바로 지금 이 국면, 2026년 현재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1차 리레이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네, 즉 전력 인프라와 SMR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산재적 투자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2027년 착공을 앞둔 2026 지금이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군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나 원전 투자는 결국 정책과 매크로 변수에 가장 취약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뼈아픈 약정이죠. 당장 원전 인허가 문제만 해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정치적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 속도가 천차만별이고 우라늄 가격의 변동성도 수익성을 크게 흔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리포트가 지적하는 가장 무거운 변수가 따로 있죠. 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 리스크입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크입니다. 이거 정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핵심 발전 기자재의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SMR이나 인프라 기업들의 캐펙스, 즉 자본 지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마진이 크게 훼손될 텐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인프라 투자의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정말 뚜렷하게 열려 있지만 공급단에서의 원가 통제력이 외부 변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이쪽은 부품이 다양하잖아요. 네, 전력기기나 원전기자재는 수많은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관세 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트럼프발 관세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조달 비용부터 핵심 부품 수입 단가까지 연쇄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 쇼크가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는 결국 프로젝트의 무기한 지연이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정책적 인허가 딜레이와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타임이라는 기대감이 순식간에 거대한 실망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AI가 끌어올린 하드웨어 수요가 전력 인프라의 붐을 만들고 그 인프라 붐은 다시 글로벌 관세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아주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고 있는 셈이죠. 시장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같은 실제 투자자, 과연 트레이더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리포트는 주식 트레이더들에게 떨어지는 칼날, 소프트웨어 섹터를 섣불리 저점 매수하려 하지 말고 시세가 분출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모멘텀에 올라타는 그런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순응하라는 뜻이죠. 동시에 현재의 이 고환율 국면을 알파 창출의 기회로 역기용하라는 조언도 아주 흥미로워요. 네, 지금 장세는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의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장은 모든 섹터를 동시에 다 끌어올릴 만큼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돈이 몰리는 주도주, 즉 하드웨어와 인프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수능적 매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미 구조적 성장이 꺾인 자산을 함부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기회비용의 막대한 상실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싼 게 빚이 떡일 수 있다. 고환율 활용 전략은 어떤가요? 매크로 리스크의 산물인 1443원이라는 고환율을 오히려 무기로 활용하라는 리포트의 제안은 아주 탁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K-뷰티, 특히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인디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이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유통주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매크로의 불확실성을 뚫고 확실한 실적 알파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안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고 방향성 매매를 하는 선물이나 옵션 파생 트레이더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꽤 날카롭습니다. 코스피 6000이라는 역사적 저항대 앞에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언급했던 외국인의 1.6만 계약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현재 시장에 꽉 차 있는 높은 신용 잔고가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한 조합이죠.
네, 작은 충격 하나에도 기계적인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투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방향을 예측하지 말고 델타 중립적 포지션을 구축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제로에 가깝게 맞추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방어해야 할 구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동의합니다. 고점에서의 변동성 폭발은 방향을 맞추려다 자산이 그대로 녹아내리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델타 중립은 단순히 보수적인 투자를 넘어 예상치 못한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해지 수단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모든 펀더멘털 분석과 전략적 재현을 단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장의 가장 큰 공포, 바로 최대 테일 리스크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앞서 인프라 파트에서도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모든 논의의 종착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노이즈예요. 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먹구름이죠. 연방대법원 판결 같은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관세 예고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판단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철저히 시장 논리로만 봤을 때 이 관세 폭탄이 던져지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과 매크로 지표에는 도대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관세는 본질적으로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강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장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수준의 징벌적 관세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수십 년간 최적화되어온 글로벌 공급망이 단숨에 교란됩니다. 효율성이 붕괴되는 거네요. 네, 수입 물가 급등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고요. 이는 간신히 잡혀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그럼 연준의 스탠스도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은 멈추거나 오히려 역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유동성에 급격한 위축을 불러옵니다. 리포트가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의 중국 방문 전후를 가장 핵심적인 분수령으로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월 말이 기점이 되겠군요. 네, 미중 간 지정학적 텐션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을 한국 정부의 정책적 스탠스 변화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트래킹해야 합니다. 이 테일 리스크는 발생 확률이 높냐 낮냐의 문제를 떠나서 발현 시 시장 전체의 멀티플을 단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완벽하게 짜인 강 세장의 시나리오에 들이닥친 가장 거대한 불도저 같은 리스크군요.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 이제 핵심만 쫙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둔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단순한 유동성 장세를 넘어섰습니다. AI로 촉발된 산업구조 재편, 즉 우량주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AI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통합이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하드웨어, 그리고 SMR 같은 전력 인프라 산업에 거대한 기회,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열어주고 있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제언을 드리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정된 유동성 내에 빠른 순환매에 유연하게 대응하시되, 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노이즈나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긴 호흡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실적의 숫자로 증명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그리고 확실한 학회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바이오테크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면 앞서 분석한 매크로의 높은 변동성과 테일 리스크 앞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간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부한 이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한 투자 철학을 유지하는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이 원문의 논의를 한 걸음 더 확장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약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는 지금 AI 모델과 코딩, 즉 소프트웨어의 압도적인 발전 속도에 시선을 뺏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를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물리적인 칩을 찍어내는 튼튼한 공장과 그 데이터 센터를 멈추지 않게 돌릴 막대한 전력 인프라입니다. 하드웨어와 에너지의 중요성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트럼프발 관세나 극한의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촘촘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쪼개진다면 어떨까요?
국가 간의 장벽이 한없이 높아진다면 말이죠. 아주 극단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이 거대한 AI 혁신의 최종적인 주도권은 과연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과 기술을 설계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게 갈까요? 아니면 자국 영토 내에 끄떡없는 반도체 제조 공장과 안정적인 발전소를 완벽하게 틀어주고 있는 국가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지식과 아이디어가 물리적 인프라와 단절되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패권을 주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대답이 KOSP 6000 시대의 혼돈을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